죽음,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물론 요청하신 제목도 있겠지만 생, 사, 영, 생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넓혀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장에서 환우와 가족에게 영적 돌봄을 포함한 품위 있는 돌봄을 제공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고 지도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저희들이 학습 목표는 3가지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영성을 포함한 삶과 죽음에 대한 나의 경험과 나의 기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늘 부분적인 지식이고 부분적인 경험이겠죠. 그것을 영성을 포함한 삶과 죽음에 대한 타인의 경험과 기억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로 리서치가 되어진 근거 중심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2가지를 합해서 영성을 포함한 삶과 죽음, 임상적인 경험과 기억으로 묶어낸다면 우리가 생사영을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콜스의 경험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가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삶과 죽음,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 4가지의 의자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과 연결을 하고 있을지 한번 이미지네이션을 시도해 보시죠. 2번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지의 나무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나무와 연결이 되시는지요?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삶과 죽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B와 D 사이의 C다.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인생은 태어남,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의 선택, choice이다. 정리를 잘 해놓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의 인생 중의 삶과 죽음, 아니면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12시간으로 마냥 나누어 본다면 그 시계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삶과 죽음은 숨과 그리고 쉼이다. 이 정리도 무척 잘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삶과 죽음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의 통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몇 가지의 글귀들을 따온 것이 있다면 탄생이 삶이듯 죽음도 삶입니다. 드는 발도 걸음이고 내딛는 발도 걸음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단계입니다. 아마 2번째 퀴블러-로스가 얘기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오늘 많은 부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예술이다. 그동안 우리는 죽음을 타부, 하나의 금기 현상으로 두고 있었지만 오래전서부터 죽음은 인생의 큰 질문이고 다루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보통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상당히 의학적인 개념의 내용이겠죠. 심폐 기능이 멈춰지고 뇌 기능이 멈춰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전도도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이제 death pronunciation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죽음이라는 것을 근거 중심 아니면 기록 중심 남기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쭉 갑니다. 근데 왼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beginning of life에서 end of life로 가는 게 이렇게 밥사발 뒤집어 놓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덤은 주로 밥사발을 엎어 놓은 것 같은 봉분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죽음이다 설명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의 한 장을 이렇게 펼쳐 보이기를 원하는데요.
기존의 의료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모든 병원은 의원이었습니다. 의료를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는 질병을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기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의 돌봄, 신체적인 돌봄 위주, 완치가 목적입니다. 또 활력 징후, 그래서 바이탈 사인이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 보이려고 하는 다른 면이 완화의료, 팔리아티브 케어라는 영역입니다. 여기는 질병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증상을 완화해서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돌볼 수 있다는 것이고 신체적인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회적 돌봄을 전인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상에 대해서는 바이탈 사인만 보는 게 아니라 안정감, 웰빙이죠. 통증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어떻게 이분이 잠을 잘 자고 또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는 측면의 의료가 완화 의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도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물론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놓은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 고난과 고통을 잘 못 견디는 거죠. 불편한 것을 싫어하고 심한 통증을 빨리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임종기 환우는 또 통증뿐만 아니라 자기의 변화되는 외형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암 중에도 물론 신체에 있는 암이 있지만 이 두경부암 쪽에 계신 분들은 자기의 외모가 함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너무 어려운 과정인 것입니다. 또 그동안 죽음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같이 동행해 줬어야 될 일인데 이제는 가족과 분리가 되고 의료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의료를 끊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고려장을 친다 아니면은 어번던 버려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로가 죽음을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죽음을 중심으로 의료 또 장례업 또 그동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무덤 대신 다른 이런 장례 이후에 임종하는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가 너무 큰 파이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은 죽음의 동반자여 죽음은 삶의 시작이니 어느 것이 근본임을 누가 알랴 하면서 생과 사는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교 전통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대상이었고요. 불교에서는 회귀를 한다 해서 환생 이런 회귀를 생각을 했고요. 유교에서는 죽음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도 식탁을 차려주는 이런 예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또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는 것이다 보기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시대적 변천을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레퍼런스가 있고요. 처음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후의 세계에 대한 염원이 컸기 때문에 무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내 죽음이 오지 않았지만 타인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고 타인의 장례식을 TV로 지켜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면서 아직 나는 죽지 않지만 상실과 애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사냐고요? 일단은 죽음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의료가 발달하면서 끝까지 살려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과의 만남은 적어지고 의료인들과의 만남이 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도 상당히 인상 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정효은 님이 지적 융합 담론으로서 사생학 연구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2010년에 보고가 되어졌는데 이 연구는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죽음과
생명, 그 사이에 사생관, 그러니까 타나톨로지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인문학적인 연구와 또 과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두 가지가 다 되어지고 문화, 전통 이런 걸 포함한 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인상 깊게 본 논문입니다. 거기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도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근대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고, 근대에는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고, 현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의 죽음이고 가족 구성원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는 병원에서의 죽음과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 책임이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 지형도 전체를 보면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것이고, 전체를 삶에 강조를 둘 때가 있는 걸 성장기, 그리고 삶과 죽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와 있는 이제 노년기 들어서실 때에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았고, 이제는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가족들 모두가 다 죽음을 준비해야 될 시기를 사멸기라고 본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당사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녀, 그리고 그것을 더 보는 또 제3대 여기까지 같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 교육은 유치원서부터 양로원, 요양원 이런 데서 전체 다뤄져야 될 교육의 과제다라고 제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의료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인문학적으로 같이 보면서 역사, 철학, 문학, 종교 이런 것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봐야 된다고 한 접근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PDF를 내려 받으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이라는 영역의 책을 써서 밀리언셀러가 된 분이 있다면 바로 퀴블러 로스의 죽음에 대한 책들입니다. 이분은 죽음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또 마더 테레사를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해서 만남으로써 죽음을 지켜본 임상가와 죽음을 지켜본 연구, 인터뷰를 해서 논문을 쓰는 분이죠. 리서처가 같이 만나서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death 명사로 보지 않고 죽어감이라고 하는 dying, death, dying 이거를 분리를 했다는 것이 참 탁월한 연구 결과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차 이제 우리는 준비된 죽음을 고민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된 죽음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상실보다는 그 죽음을 과정을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은 종결이 아니라 남은 자와의 관계로 기억되어지고 계속해서 승화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애도와 상실, 슬픔, 그것이 수용하는 모든 과정에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식구, 친구들만은 역부족이고 그들이 겪는 후유증을 이 사회가 같이 이완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또 죽음은 삶의 완성으로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음의 질은 아시다시피 상위 천정 지붕 있는 부분이 상위권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중위권에 있는 것이고 바닥 쪽으로 내려오면서 하위권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 많은 부분에 좋은 점을 가지고도 있지만 죽음의 질은 32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중위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홍콩이라든지 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만 하더라도 죽음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또 어떤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일들, 죽음에 대한 교육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임종기에는 우리들이 자세히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면 절망감, 통증에 대해서 우리는 통증 완화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은 환자들과 가족은 통증이라는 것은 페인이라고 본다면 고통이라고 하는 서퍼링 쪽에 더 큰 영역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에는 죽음을 앞두고 수치심과 죄책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분노,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는가? 왜 우리 가족에게만 오는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분노가 있습니다. 또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무력감, 고립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불안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단절감이나 파멸감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조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계 방향으로 보신다면 통증이나 다른 증상에서 해방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 의료인들이 이 부분을 잘 도와주고 계신 거죠. 근데 그거는 4분의 1 쪽에 불과하다는 거죠. 3시에서 6시 방향에 본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것, 아까 보셨지만 기존 의학에서는 다룰 수 없는 의학을 완화의료 쪽에서는 이 부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시서부터 9시 방향 보실까요? 친근한 환경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임종기가 되시면은 이제는 소풍도 다니시고 편안한 것 드시고 혹시 토하더라도 혹시 배설을 하더라도 그냥 원하는 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뭘까요? 친근한 환경 속에 어차피 의료로서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영역,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불편을 좀 겪더라도 통제하지 않는 것이죠. 9시에서 12시 방향, 아무리 왜소한 환우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마지막까지 존경과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 대접받는 것, 이것을 바란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료인이 되시고 또 여러분 식구가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의료인이 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4가지 영역이 배려될 수 있는 죽음, 이것을 환우들이 바란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툰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에서 한 이야기를 다 정리하자면 요 한 그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3년 동안 보호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도 그분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가까이 있는 식구들 아니면 가까이 있는 이 사회의 전문인들이 도와야만이 죽음도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irth와 death 사이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birth와 death는 사춘간이다, 한 세트다 보시고 그 사이에 우리들이 공부도 하고 전문인이 돼서 열심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한 세트다 기억해 두시고 인생 12시간 기억해 두시면 앞의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한 장면입니다. 이미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당당한 죽음을 우리들이 돕기 위해서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질문들이 좋을까? 거기에 쭉 나열해 놓은 질문들,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몇 개만 픽업해 볼까요? 본인을 가장 잘 이해해 줬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떠올리는 한두 사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등등 굉장히 포괄적인 주관적인 질문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엔디드 퀘스천입니다. 또 중간쯤 가장 행복한 때가 있었다면 언제이신가요? 물론 과거에 대한 질문이지만 자기 스스로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나도 이런 존중받는 사람이었고
한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회상시켜주는 좋은 질문입니다. 의료적 한계가 온다면 어떤 생각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이 의료에 의존적이고 마지막에는 절망감과 배반감을 느끼는 것보다 과정을 동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가끔 여러 의료인들이 물으셔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 혹시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약간 인문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관계 형성이고 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잘 직면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을 주시는 질문입니다. 10가지 질문들이 다 좋은 내용이라 꼭 새겨두시고 레퍼런스로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팔리아티브 케어에서 보는 일들은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 오른쪽부터 보실게요. 삶의 질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과 환자에 대해서 사람을 보시는 것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의료라고 하는 중요한 파트에서 이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어세스먼트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인터벤션, 또 어떤 이발루에이션을 할 것인가, 근거 중심의 의료적 돌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시에서 9시 방향으로 갑니다. 의료가 한계가 오는 분기점이 오죠. 아큐트 테라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때가 오죠. 그러면 이제 팔리아티브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는 통증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고 서퍼링, 고통이라고 하는 내면의 어려움을 포함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많은 걸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위협을 받고 삶의 한계를 느끼는 그때가 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학제팀의 전문가들이 함께 이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마지막 종결이 될 때는 전인적인 돌봄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것이 팔리아티브 케어의 전반적인 표준 지침입니다. 앞의 내용을 글로 설명을 했고 또 그것들을 각 영역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미지로 기억하시고 또 질문들 잘 생각하시고 또 마지막 전체적인 팔리아티브 케어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한 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부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했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Q&A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지신 영역, 또 여러분들이 가지신 질문 있다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입니다.